수익으로 달리는 지름길, 오늘 기분 좋은 한 주의 마지막입니다. 금요일 12시부터 50분 동안 생방송으로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아나운서 윤지윤이고요. 오늘도 레드 전문가님과 1시간 알차게 꾸려보도록 할 텐데요. 오늘 코스피 지수가 1% 넘게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간밤 미국에서 CPI 지수를 통해서 물가 상승이 둔화됐음이 확인됐음에도 불구하고 주요 기술주들이 그동안 너무나도 많이 오른 탓에 차익 실현 매물이 좀 출회가 됐고, 엔비디아가 5%, 테슬라가 11거래일 동안의 상승을 뒤로하고 8% 넘게 급락을 하면서 오늘 우리 대형주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할 것 없이 모두 다 2% 넘게 낙폭을 키우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도 미국 시장에서는 이제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으로 중소형주 중심의 상승이 나와줬다고 하는데, 우리 시장은 앞으로 어떻게 변화해 나갈 것인지 전문가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 텐데요. 먼저 저희 방송 중에만 입장하실 수 있도록 시청자 참여 게시판 문을 열어드리고 있습니다. 참여 원하시는 분들은 카메라로 QR코드 스캔만 하시면 저희와 함께 하실 수가 있고,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모든 것들 저희에게 게시판에 남겨주시면 실시간으로 소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전문가님과 인사 나눠보고 오늘도 이야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가워요, 여러분들. 아나운서님, 우리 지금 한 3일 만에 방송인가요? 네. 그쵸. 3일 만에. 이게 또 방송 안 하는 날은 또 입이 이게 간지간지 하다가도. 네. 방송하는 날은 또, 얘기할 것도 많고. 그쵸? 맞아요. 오히려 이게 글씨 쓰는 것보다, 키보드 쓰는 것보다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방송을 50분상 얘기하는 게 더 빠르겠다. 해가지고 오늘도 제가 많이 준비했습니다. 네. 정말 중요한 게, 일단 우리 아나운서님이 준비하신 거 한번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네. 지금 다우, 나스닥, SB500. 어제 사실 12시였죠? 네. 밤 12시까지는 CPI가 계속 반영이 됐었어요. 계속 반영이 됐었어요. 그때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1% 정도 빠질 때였고요. 네. 그때 테슬라가 어느 정도 자리를 지켜줬습니다. 네. 근데 중간에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한 2시, 3시가 지나가서 차익이 계속 빠졌죠. 오. 필라델피아가 빠지니까 당연히 그동안 필라델피아하고 나스닥하고 같은 몸 한 통인 나스닥도 1.95 정도 빠져주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네, 근데 그렇습니다. 좀 이상합니다. 금리 인하, CPI가 둔화가 되었는데도 나스닥이 왜 빠질까요? 근데 사실 전문가님이 그 얘기를 CPI 나오기 전부터 계속 해주셨잖아요. 그쵸. CPI가 둔화가 될 거라는 건 시장에서 잘 알고 있는데, 그동안 미국에서 AI 반도체를 중심으로 한 빅테크 관련주들 주가가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빠질 수밖에 없다고 말씀을 계속 해주셨었습니다. 이게 우리 방송의 장점입니다. 네. 왜냐하면은 이게 사실 엊그제 같은 경우 제가 말씀드렸죠, 여러분들한테. 네. CPI가 둔화가 되더라도 나스닥이 조정될 수가 있다고 저는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네.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됐습니까? 어제도 제가 이런 말씀드렸어요, 게시판에. 네. 오늘 CPI가 둔화된다고 하면, 어제 날짜였죠? CPI가 둔화된다고 하면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차익이 되는 부분이 가장 우리한테 베스트 시나리오일 거고, 그리고 대한민국 국내 증시 역시 다른 기술주 쪽으로 수급이 분산이 될 수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일단 어제 제 입장에서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빠지는 게 맞다. 그리고 계속 지속적으로 빠져야 국내 시장이 살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근데 저희 방송에서도 계속 거듭 말씀을 드렸는데, 어제 CPI 발표 나오기 전에 어제 장 마감 후에 전문가님이 이렇게 시청자 게시판에 우리 시청자분들 보시라고 교육자료 남겨주셨거든요. 이 말씀대로 나왔습니다. CPI는 둔화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많이 올랐던 엔비디아 비롯한 반도체주들이 좀 빠지면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하락을 하고 나스닥 지수는 2% 가까이 사실 큰 폭으로 좀 빠졌어요. 그런데도 미국 시장을 부정적으로만 보지는 않더라고요. 부정적으로 볼 건 없어요. 그렇습니다. 뭐 중소형주 위주의 러셀 2000 지수라고 하는데, 이 러셀 2000 지수가 3% 넘게 급등을 했다고 하면서 그래도 중소형주들로 수급이 좀 분산됐다는 그렇지. 부분이 긍정적이라고 평가를 받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실 아나운서님 생각해보세요. 네. 테슬라 주가도 8% 빠졌잖아요. 네. 근데 솔직히 말해서 전기차로 인해서 8% 빠진 게 아니에요. 너무 많이 올랐잖아요, 최근에. 너무 많이도 올랐고, 네. 그다음에
중국에서 자율주행 부분 로보택시를 파워달에서 10월달로 네. 연장이 될 수가 있다. 네. 그래서 그 실망감이 떨어진 것 뿐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테슬라가 적게 떨어졌다고 해서 오늘 2차 전지주들이 다 무너지지는 않고 오히려 반도체보다 자리를 더 지켜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오늘 사실 그래도 에코프로 BM이 보면은 1% 넘게 상승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요. 전문가님이 말씀을 해주셨던 게 사실 테슬라가 오른다고 2차 전지가 같이 오르는 것도 아니고 테슬라 떨어져도 2차 전지 오를 수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그동안 테슬라가 올라왔던 이유가 바로 이 자율주행 관련 이슈 때문에 올라왔기 때문에 2차 전지주가 오히려 테슬라 상승에 그다지 연동이 되지 않았던 경향이 있습니다. 이번에도 자율주행 이슈로 인해서 테슬라가 빠진 만큼 2차 전지주에는 그닥 영향을 주지 않는 모습인데 오늘 어쨌든 보면은 자율주행 관련주들은 앞으로 그러면 약간은 그 상승 모멘텀이 좀 뒤로 미뤄진다고 뒤로 보면 좀 미뤄진다고 봐야겠죠. 그래요. 왜냐하면 이미 시장은 테슬라가 파워달에 이제 자율주행 이거 시작한다고 하는데 이렇게 얘기했는데 네. 이미 10월달 연장이 됐으니까 어느 정도 여기에 대한 실망감이 빠질 수밖에 없죠. 그래서 오늘 장 초반에 자율주행부터 많이 빠지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뭐 8월 8일이라고 날짜까지 딱 못 박아놨는데 이걸 그러니까요. 두 달이나 미뤘어요. 그 테슬라가 그리고 솔직히 말해서 네. 뭐 미 전기차 점유율 50% 붕괴됐다고 하더라도요. 네. 이건 어떻게 보면 사상 최초하고 해도 네. 어떻게 보면 사상 최초로 청신호가 될 수가 있다. 왜요? 왜냐면 그만큼 전기 자동차가 또 요즘 수요 증가가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리튬 가격도 상승이 되고 있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테슬라가 지금 자율주행 때문에 떨어졌지만은 이제는 전기 자동차로 주가를 올릴 시대가 왔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렇습니다. 사실은 이번에 뭐 테슬라 관련해서 약간 악재 같은 소식들도 있어서 이렇게 정리를 좀 해봤는데 월가에서 채권왕으로 불리는 인물이 있다고 해요. 빌 그로스라는 분이 테슬라가 밈 주식처럼 움직이고 있다. 뭐 거의 우리나라로 따지면 테마주처럼 너무나도 움직임이 좀 그렇다. 아니 채권 주제에 많이 채권 주제에 많이 채권왕이. 주제에 말이야. 채권왕이. 아니 채권 주제에 그 투자 자격증도 없는 채권 투자가 무슨 그 전문가님은 이 의견에 반대하시나요? 반대하죠. 그래요? 아니 어느 세상에 솔직히 말해서 엔비디아는 밈 아닌가? 솔직히 말해서 엔비디아는 밈 아닌가요? 그래요? 저 채권 주제에 말이야. 채권 주제에 저런 말 하면 안 되죠. 저 그 만약 즉 그렇다고 하면은 네.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지금 만약에 뭐 엔비디아, 아몰링스 그다음에 뭐 니비아 이 모든 주가가 애플도 밈 주식이나 마찬가지지. 어허. 이 양반 바보 잠못 드셨나 봅니다.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따라서 밈 주식처럼 움직이고 있다. 어차피 이런 얘기에 귀도 필요도 없고요. 너무 귀담아 들을 필요 없고요. 그나야 뭐 사실 뭐 채권왕은 내가 볼 때는 채권왕한테는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이제 금리 인하가 시즌이 되면은 채권 쪽으로 돈이 빠질 텐데 매우 급할 겁니다. 이 사람은. 그렇기 때문에 주식 쪽으로는 웬만하면 사지 말고 채권을 사달라. 그게 이 사람의 입장인 거지. 뭐 다 이해관계가 있을 것 같아요. 그렇지. 입만 조용히 있으면 되지. 뭘 채권 주제에.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로 보시면 테슬라가 미국에서 전기차 점유율이 처음으로 이 절반 아래로 떨어졌다고 하는데 사실은 이 속의 뉴스를 더 들여다보니까 이 현대차랑 기아의 점유율이 처음으로 미국 시장에서 10%를 또 넘었다고 합니다. 사실 이게 뭐 전기차 내에서 테슬라의 점유율일 뿐이지 전기차 자체의 수요는 둔화됐다가 다시 회복이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앞으로 여러분들이 우리나라에서 2차 전지 관련주들의 그다지 영향은 없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2차 전지에 대한 이야기 시작했으니까 좀 더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 자, 지금 외국인들이 2차 전지 관련주를 순 매수에 나섰다고 합니다. 에코프로 BM 그리고 포스코 홀딩스를 제일 많이 매수를 했네요. 그래서 어제 포스코 홀딩스가 6% 이상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죠.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그동안 제가 항상 말씀드린 게 있었어요. 네. 2차 전지 우량주의 맨 처음에 상승 추세는 어디서부터 시작하시는지 아십니까? 어디서 오는 거죠? 에코 포스코 패밀리입니다. 아하. 에코 그룹하고 포스코 그룹들이 같이 올라가면은 2차 전지가 전체적인 투심이 개선이 됩니다. 네. 그리고 이 에코하고 포스코 그룹이 네. 작년 4월 달부터 7월 달까지 이 패밀리들이 계속 미친 듯이 올랐어요. 그렇습니다. 여러분도 가끔 보면 하이닉스 음봉이면 이거 기회야 이렇게 하고 사는 것처럼 그때도 에코프로 공장에 에코프로 근처에 있는 어떤 종속 회사가 공장이 불이 났어도 불이 나도 개인 투자자들 사고 그렇습니다. 대주주들이 매도해도 오히려 개인 투자자들은 에코프로 대주주한테
아니 올라가는데 뭐 팔아? 대주주 바보 아니야? 이렇게 하고 더 사고 그때가 있었어요. 그렇습니다. 그때만큼 투심은 올라갔던 거죠. 네. 근데 이게 지금은 외국인들 2차 전지 순매수 현황. 즉 반도체 쪽은 어차피 차익이 될 거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일단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반도체보다는 그동안 일봉, 월봉, 주봉 다 무너지고 굳이 선저표 안 봐도 오. 알 수 있는 2차 전지. 성적표 안 봐도 안 좋은. 안 봐도 어차피 이미 2차 전지 맴매 많이 맞았거든요. 네. 선저표 그동안 많이 안 좋았으니까 야 이 자식아 중간고사 기말고사 공부 다 좀 나왔어. 해. 중간고사 기말고사 이거 2차 전지가 다 망한 거야. 매 다 맞아놨어요. 매 이미 다 맞은 거야. 그러면은 이 중간고사 기말고사 때문에 망해가지고 이제 맴매 맞은 네. 2차 전지가 어머니 아버지 이제 어떤 대책한 거 통해서 평균 점수 30점 맞다가 이제 40점 50점 올릴게요. 이렇게 얘기하면 그 대책한 거요 또 올라간다는 거지. 그게 네. 주식시장의 부하시성 해소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기에 또 더해서 금리 인하의 수혜주 대표적으로 바로 이 전기차 2차 전지 아니겠습니까? 이런 부분들까지도 호재가 기대가 되는 상황이고 지금 K배터리 1분기 전기차 배터리 시장의 점유율 5위권에 우리 다행이다. 기업들이 이렇게 안착을 했다라고 하는 부분도 죄송합니다. 더 긍정적이에요. 왜요? 전문가님 말씀해 주세요. 근데 정말 네. 우리나라 기업들이 네. 정말 기술도 좋은데 네. 진짜 기술력은 1위권이거든요. 그럼요, 그럼요. 근데 진짜 이 대한민국 땅덩어리 좁은 도시에서 전 세계 5위권이면은 여러분들 정말 잘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요. 뭐 중국의 저가 공세 속에서 정말 잘하고 있는 거예요. 굉장히 잘 살아남고 있는 진짜 이게 대한민국의 네. 진짜 그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정말 제가 오늘 아침에 이 뉴스들을 좀 보다가 저 깜짝 놀랐어요 이거. 이게 좀 재밌어요. 바이든 대통령이 지금 우리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을 그 말실수로 푸틴이라고 얘기를 하고 지금 해리스 미국의 부통령이시거든요. 트럼프라고 소개를 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그냥 말 그대로 말실수이긴 하지만 그렇죠. 이제 아무래도 이 바이든 대통령에 대한 어떤 뭐 점점 이거 조마조마해집니다 이거. 그렇습니다. 안 그래도 지금 뭐 사퇴해야 된다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와중에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 좀 급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선 경합주인 미시간, 펜실베니아, 조지아주를 포함해서 이런 지역들에 이 전기차 산업 보조금을 지원하기로 했다라고 이제 급하게 정책을 내놨다고 합니다. 이제 바이든 대통령 입장으로서는 전기차 산업을 살리는 것이 본인의 어떤 그렇죠. 먹고 살 길인 것 같아요. 그렇죠. 이게 어떻게 보면 자기만의 이제 매우 급해요. 네. 그리고 지금 바이든 대통령이 네. 전기차 산업에 보조금 2조 3천억 원을 지원한다고 했잖아요. 네. 그리고 여기 지금 우리 아나운서님께서 적어오신 정말 여기가 중요합니다. 네. 미시간. 미시간. 여러분들 이건 미국 도시예요. 네. 시간을 본다는 게 아니고요. 미시간. 미국 시간 이런 어, 거. 펜실베니아입니다. 네. 그리고 조지아. 네. 이쪽에 어떤 의원들이 많은지 아십니까? 공화당입니다. 오. 바이든은 민주당이죠. 네. 바이든은 민주당이고 트럼프는 공화당 쪽이에요. 오. 그렇다고 하면은 네. 지금 바이든 대통령이 굳이 민주당 쪽에 있는 이쪽에다가 전기차 보조금 혜택을 주는 게 아니고요. 네. 대선경 쪽, 라이벌 쪽에 있는 공화당 쪽으로 지원을 한다는 거죠. 공화당 쪽으로. 표를 얻기 위해서 그렇죠. 지역 경제를 지금 살리려고 하는 거기 겁니다. 의원들이 공화당 의원들이니까 이 의원들이 공화당 의원들이 바이든을 도와줄 이유는 없잖아요, 솔직히. 안 그렇습니까? 네. 바이든은 민주당이기 때문에 대신 그쪽에 일자리에 바이든이 만들어준다 하면 네. 공화당 의원들이 아무리 바이든 뽑지 마세요 이렇게 얘기해도 미국 국민들이 뽑을 수가 있으니까 이 부분은 선택한 거죠. 진짜 저는 새벽에 깜짝 놀랐습니다. 왜요? 바이든 대통령이 갑자기 옆에 젤렌스키 대통령이 있는데 푸틴 소개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젤렌스키가 갑자기 이렇게 보더라고요. 어떻게 실수를 해도 저는 그분을 깜짝 놀랐습니다. 진짜.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자꾸 이제 바이든 부분에 이제 좀 리스크가 오히려 스스로 키우고 있어요. 주식 시장에서는. 네. 전체적인 부분은 제가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하지만 네네. 주식 시장에서는 지금 바이든 대통령 스스로가 지지율이 떨어지면은 바이든 대통령이 이런 얘기를 한다고 해도 네. 주가가 상승 안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요. 아쉽습니다. 근데 제 개인적인 어떤 생각인데 전문가님도 혼자서 상상하시는 거 좋아하잖아요. 네. 저도 살짝 상상을 해봤는데 네. 만약에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 이렇게 나온다면 네. 이 지역에서 굉장히 이제 표 대결이 팽팽한 지역들이잖아요. 그렇다면 그렇죠. 이제 트럼프 쪽에서도 이 지역 산업, 2차 전지, 뭐 전기차 산업 살린다 하기 위해서 뭐 비슷한 전기차 관련된 산업 뭐 부양책을 내놓을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이 저는 드는데. 내놓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리고 이렇게 얘기하면은 네.
지금 시청자분들이 네. 어떻게 보면 저한테 우리 뭐 저하고 같이 하고 있는 우리 시청자분들은 제가 어떤 얘기를 해도 이해는 하거든요. 네. 다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네. 근데 지금부터 TV 보시는 분들은 네. 제 말이 만약에 공감이 안 되면 TV 끄시면 됩니다. 자, 네네. 여러분들 저는 네. 오히려 2차 전지에 트럼프가 올릴 것 같습니다. 오, 여러분들. 오히려 네. 트럼프가 2차 전지를 올린다. 네. 어떡해요? 사실 어. 희망 회로사는 이분이 됐으면 좋겠지만은 네. 주가상은 트럼프 쪽이 더 올릴 수 있는 힘이 큽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우리는 주식을 돈을 벌려면 그 환경에 맞춰줘야겠죠. 네.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따라서 트럼프가 어느 정도 2차 전지에 올릴 수가 있다. 이 첫 번째 이유는 그겁니다. 네. 인플레이션 감축법. 인플레이션 감축법은 즉 이 보조금 혜택 지역이 거의 다 공화당 쪽이기 때문에 트럼프 자체도 네. 그 공화당 내에서 재정 적자, 재정을 계속 만들기 위해서는 이 인플레이션 감축법을 폐기할 수가 폐기할 수 없습니다. 없습니다. 없어요. 그리고 네. 이거는 법적으로 만들어진 거기 때문에 폐기까지 못해도 4년, 5년이 걸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트럼프가 이걸 폐기한다? 절대 폐기 못하고요. 네. 그리고 중요한 거 수정은 해봤자 네. 그 안에 수정은 있을 겁니다. 지금 이제까지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들어온 기업들은 네. 그 기업들만 인정해주겠다. 네. 하지만 앞으로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신규로 들어오려고 하는 기업들은 받아주지 않겠다. 그 부분만 바뀔 수가 있다는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2차 전지 때문에 떨어지면 트럼프 때문에 떨어졌다. 왜 이렇게 변명이 많아? 여러분들 종목을 제때 못 산 것뿐이지 뭘 트럼프 때문에 뭐 2차 전지 떨어지고 있다. 그 얘기 할 필요가 뭐가 있어요? 안 그렇습니까? 그건 여러분들 변명이고요. 네. 우리는 그럼 반대로 트럼프를 이용해서 주가를 들어가가지고 수익 내는 게 맞겠죠. 좋습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 트럼프가 중국 엄청 싫어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중국의 전기 자동차가 지배하지 못하도록 트럼프가 강력한 얘기를 또 할 거예요. 그럼 거기에 따라 가지고 2차 전지주들 상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역발상으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모두들 이 바이든 수혜주가 2차 전지와 신재생 에너지주라고 생각을 하실 텐데 사실 전기차 2차 전지 관련해서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이 되더라도 오히려 좋은 부분이 많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을 현실적으로 폐기하기가 어려운 부분을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또 중국의 전기차 2차 전지 시장이 글로벌하게 좀 커지는 거를 확장하는 걸 막기 위해서도 중국을 계속해서 때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반사 이익을 그대로 볼 수 있는 게 바로 우리 2차 전지 기업들이다라는 부분 꼭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보시면 오늘 전고체 배터리 관련주들이 좀 주목을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원통형 배터리를 전문가님은 가장 좋아하시는데 원통형 배터리는 그 안에 있는 종목 물렸으니까. 원통형 배터리 같은 경우에는 바로 이제 다음 달로 다가왔어요. 이제 한 달 정도 남은 것 같은데 그 46파이 배터리를 양산을 시작을 합니다. 지름이 아닙니다. 길이? 맞습니다. 네. 지름이 46 네, 집에만 가면은요. 밀리미터. 집에만 가면은 네. 이 건전지만 봐도 이제 화딱지가 납니다. 그렇지만 이 원통형 건전지 있잖아요. 네. 여러분들 역시 마찬가지일 거예요. 집에 가면 뭐 원통형 건전지 방바닥에도 있고 거실에도 있고 화장실에도 있고. 그렇죠. 아니 이렇게 많이 드시는데 이렇게 많이 이렇게 금강판을 가는데 역시 주식시장은 이시구나. 네,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도 이제 다음 달에 이게 진짜 본격적으로 양산이 시작이 된다고 하니까 희망을 좀 가져봐도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충분히 지금 떨어져도 지금 한 몇천 원 더 떨어져도 저는 상관없다고 보고 있어요. 우리 TCC 스틸. 우리 TCC 스틸. TCC 스틸이 말 그대로 돈을 자꾸 스테이 가요. 예. 이 자식이 아이고 죄송합니다. 어제 얼마 빼갔지? 어제 한 600원 빼갔고요. 엊그제는 300원을 스테이 갔어요. 조금씩 야금야금. 아예 스테이할 거면 1,000원을 스테이해야지. 별게 간을 빼먹는 것도 아니고요. 확 빠졌다가 뭐 다시 올라도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확 빠져도 어차피 다 올라옵니다. 그래요. 대신 이 부분이 중요하죠. 왜요? 아니, 에코프로비엠 한번 체크 좀 해주세요. 얘네들이 올라야 중요해요. 된다. 그리고 네. 에코 패밀리가 중요하고 그 다음에 네. 포스코 그룹 패밀리. 오, 포스코. 너무 많아요. 자, 어떻게 보면
얘네들이 이 패밀리들이 다 움직여줘야 돼요. 아, 포스코 패밀리하고 에코프로 패밀리들이 같이 움직여준다. 같이 움직여주면서 2차 전지의 투심은 견인을 시키고 이 TC스틸은 기술적 반등으로 저는 30%를 올릴 생각입니다. 30%를 올리겠다고요? 네, 기술적 반등으로. 그리고 중요한 거 우리 6월 초반에 그렇게 올렸었거든요. TC스틸은. 네. 그렇기 때문에 TC스틸도 그런 방식으로 올릴 거고 일단 에코프로하고 에코프로 차트 하나씩 한번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차트 에코프로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뿅! 에코프로. 아니 어제 제 친구들이 저한테 전화 오더라고요. 네. 야, 너 무슨 사랑의 배터리 아저씨냐? 너 자꾸 왜 2차 전지만 얘기하냐? 뭐 동해가스 어떠냐? 내가 뭐 2차 전지 좋아해서 그런가? 시장이 움직이려면 2차 전지가 움직여야 하니까 이렇게 얘기한 거죠. 이렇게 나는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이 에코프로 같은 경우도 최근 3일 동안 조정됐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테슬라 주가 떨어졌으니까 에코프로도 떨어지겠다. 테슬라 올라갔으니까 에코프로 올라가겠다. 사실 내가 계속 말씀드렸죠. 테슬라가 자율주행으로 주가 올라가도 2차 전지주는 상승 못 한다고요. 테슬라가 전기자동차 주가가 반영이 돼야 이렇게 에코프로하고 에코프로비엠도 상승할 수가 있는 거예요. 네. 근데 테슬라가 지금 떨어져도 에코프로 지키고 있잖아요. 네. 그럼 제 말에 더 신빙성이 있는 거 아닙니까? 안 그래요. 정말 맞잖아요. 말대로 뭐 되고 있는 것 같아요. 맞잖아요. 필라델피아도 누가 먼저 TCC 스틸만 빼고. 그 이따가 얘기해도 되잖아요. 네. 다양한 때 얘기하시면 안 됩니다. 네. 일단 이 상황에서 지금 에코그룹이 자리를 지키고 있다고 하면 네. 아직 오후까지는 시장이 해볼만하다는 거예요. 오. 오후까지는 충분히 해볼만합니다. 지금 에코프로가 몇 프로죠? 에코프로는 0.55% 정도 상승하고 있고요. 네. 에코프로 BM은 2% 넘게 상승하고 있습니다. 아 지금 그 정도 현식으로 지금 자리에 제대로 지켜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죠? 자리를 계속 지켜주는 상황이고 네. 저는 이 종목들이 이제 조금씩 다음 주부터 다음 주 월요일 지나고 다음 주 화요일부터 반등이 나올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오. 왜냐하면은 네. 지금 미선물 지수가 계속 빠지고 있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오늘 금요일 시장도 미선물 지수는 하락이 될 겁니다. 하락이 됐고 다음 주 월요일에도 반도체가 무너질 수밖에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 수급들이 에코프하고 포스코 그룹 쪽이 올려주고요. 네. 수급들이 올려주고 그다음에 여기 보시면 전고체, 원통형 네. 이쪽으로 수급이 다 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여러분들이 선택하세요. 반도체 많이 빠지고 나서 기술적 반등은 들어가겠습니까? 네. 아니면은 이제 봄이다. 이제 여름이고 네. 그리고 리튬 가격도 상승하고 있고 1번, 5번, 2번 몇 번 다 무너진 2차 전지 물려도 괜찮은 시점이 2차 전지에 들어가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선택하세요. 나는 2차 전지로 가겠습니다. 그렇습니다. 2차 전지로 가겠다. 그런데 다음 주 월요일이 아닌 화요일부터 긍정적으로 보신다고 했는데 그 이유는 지금 미국 그 선물 지수가 좀 빠지고 있어가지고 네. 월요일 장에서 아마 반도체 중심으로 해서 좀 조정이 예상이 되고 화요일부터는 그래도 시장이 다시 좀 활기를 띠지 않을까라고 예측을 해주셨습니다. 자, 2차 전지 관련된 마지막 모멘텀이 한 가지 있는데 어제 나왔던 소식이에요. 사실은 이 칠레산 리튬이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안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고 합니다. 네. 원래는 미국에서 인플레이션 감축법의 혜택을 받으려면 미국 내에서 2차 전지를 생산을 했어야 되는데 이제 칠레에서 만약에 공장에서 2차 전지를 생산해서 미국으로 들여온다고 해도 똑같은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라는 뜻이고 이렇게 된다면 칠레에서 우리 협력을 하고 있는 우리 2차 전지 기업들이 IRA 수혜를 더 넓게 받을 수가 있다라는 부분들이 지금 부각이 되고 있고 리튬 관련주들 중에서 오늘 장에 약간 개별 이슈가 있는 중앙첨단 소재 같은 경우에는 뭐 엔캠의 자회사로 편입이 된다고 합니다. 뭐 이런 이슈가 있어서 급등을 좀 하고 있고 자 그런데 어제 들려온 소식에 따르면요. 울진이랑 단양에서 리튬을 직접 생산할 수 있는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고 해요. 뭐 우리나라에서 천연가스도 나고 석유도 나고 리튬도 나고 뭐 다 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 집에는 니켈 나오겠네. 근데- 니켈 나오겠네 우리 집에는. 근데 나오는데 아쉽게도 지금 이 탐사 채굴권이 모두 해외로 넘어갈 수도 있다라는 부분. 이거 뭐 좋아해야 될지 웃어야 될지 웃으면 안 울어야 될지 되는데. 잘 모르겠어요. 웃으면 왜요? 안 되는데 자꾸 웃음이 나오네요. 총관님 웃으셨어요. 왜 웃으셨죠? 아니 너무 기분 좋아서요. 왜요? 우리나라에 리튬이 나오면은 응.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면은 그렇습니다. 포스코가 아이네트나요 갈 일도 없고 아, 하이든 리튬하고 리튬 포스가
저 어딥니까? 불가리아 갈 필요도 없고. 그래요. 볼리비아. 근데 있어봐도 문제라는 거지. 탐사 채굴권이 해외에 넘어갈 수밖에 없다는 그러니까 거지. 이게 뭐 좋은 건지 나쁜 건지. 나쁜 거죠. 그래요? 우리나라 자원을 뺏기는 건데. 그러니까 즉 아프리카에서 광물이 나오는데 네. 중국이 거기에다 경제 정책을 해주겠다 하고 아프리카 채굴권은 중국이 갖고 있는 거잖아요. 그거하고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요. 뭐 그래도 우리도 뭐 아르헨티나라든지 뭐 좀 멀리 가야 되긴 하지만 그래도 그쵸. 채굴권을 좀 가지고 있기 그래서 때문에. 저는 이 리튬 부분은 네. 사실 포스코 엠텍이 많이 상승할 것 같습니다. 포스코 엠텍이 대장이다. 어제 포스코 엠텍 여러분들 갭 상승 나온 거 보셨죠? 그동안 하이드로 리튬 리티폼스가 대장주였지만 저는 네. 좀 안전한 거는 포스코 엠텍이라고 말씀드리고 그래서 제가 싶습니다. 빼버렸어요. 하이드로 리튬이랑 리튬 포어스는 전문가님이 약간 좀 그렇다. 종목이 별로. 왜냐면은 공시에 보면 자꾸 경영권끼리 싸워요. 그래요. 경영끼리 싸우면은 아무리 리튬 주가가 올라간다고 해도 또 경영권 때문에 그게 악재로 둔갑이 돼가지고 빠질 수가 있다는 네, 거죠. 리스크가 좀 있는 종목들이라서. 아니 내 돈을 경영 리튬 포스하고 하이드로 리튬이 경영권으로 계속 싸운다고 하는데 내 소중한 자산을 뭐하러 투자합니까? 그렇습니다. 뭐 하다가 뭐 내가 이거 좀 주식을 하는 거 단타하는 것도 아니고 안 그렇습니까? 그러다가 누가 싸웠다고 하면은 나오고 그리고 아직까지 결정적으로 나온 건 아니지만 네. 어떤 부분이 횡령이 됐다. 아. 그 부분에 따라서 한가도 한번 갔다 왔었고 아주 확정적인 것도 아니었지만 네, 맞습니다. 근데 그게 그렇게 문제가 많으면은 당연히 저부터 포함해서 투자자들한테 신뢰를 잃을 수밖에 없는 거죠. 하지만 포스코 엠텍은 다릅니다. 여러분들 포스코 엠텍 주가 한번 보도록 할게요. 네. 뿅! 뿅. 오. 자, 어제 내가 그랬어요. 내가 이 포스코 엠텍은 리튬주 중에서 대장주가 될 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네. 이 포스코 엠텍은 우리 시청자분들이 수익을 받던 종목이기도 맞아요. 하죠. 이 포스코 엠텍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러분들 어제였죠. 이제 어제 아르헨티나 이제 리튬 추출 사업권을 통해 가지고 다시 한번 기대가면 어제 좀 갭상승이 나와줬어요. 와, 장중에 15%까지 네, 올랐었습니다. 5%까지 올라갔다가 15%? 올라갔다가 또 윗골리다리고 어제 그렇게 마감이 됐고요. 오늘도 약간 조금씩 올라오고 있다는 상황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제 조금씩 서서히 이제 천천히 올라가고 보고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리튬주도는 여러분들 앞으로 포스코 엠텍하고요. 네. 그다음에 우리 강원에너지, 강원에너지하고 네. 에코엠들이 네. 이거 금양도 솔직히 땡기긴 하거든요. 네. 근데 금양이 저번에 3월달에 저한테 7만 원 한 번 줬어요. 그렇습니다. 감사 보고서는 왜 이렇게 좋은 기업이 왜 감사 보고서는 늦게 났지? 네. 나는 아직도 이해 못하겠네. 일단 자리는 좋습니다. 금양이. 찍혔어요, 그러면. 그냥 광무하고 에코엔들이 미에나노텍, 강원에너지, 포스코 엠텍 이 5가지만 보셔도 상관이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와. 여기서 우리 윤지훈 아나운서가 제일 좋아하는 게 광무죠. 제가요? 저번에 광무 많이 올라갔다고 하지 않았어요? 뭐, 네, 얘기한 적은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이 광무가 이제 중국의 이제 반사이 통해 가지고 중국산, 오. 그 중국에 대한 이제 탈중국에 따라 가지고 오. 광무가 많이 올라갔었죠. 네. 아니 본인이 얘기해놓고 본인이 모르면 어떡합니까? 아니, 언급을 한 적은 있는데, 뭐, 하긴 제가 뭐 우리가 개인적으로. 많이 언급하니까. 근데 광무도 지금 어느 정도 상승 추세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 하지만 우리는 원통형으로 갑시다. 우리는 원통형 배터리로 가겠다. 리튬 얘기 실컷 해놓고 우리 원통형으로 가겠다. 원통형으로 갑시다. 뭐 물러서는 갈 수밖에 없어. 좋습니다. 어떡하겠어. 저희가 물려있는 TCC 스틸로 가겠다라고 에이.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어머님이 어제 전화 와서 그러더라고요. 네. 야, 엄마 너 저번에 네가 얘기했던 에코플로 사가지고 이렇게 수입 받다. 엄마 에코플로 샀어? 하니까 너 그래 네 방송 보고 네가 그렇게 얘기하니까 사가지고 엄마 한 8% 9%. 진짜? 왜 그랬어? 왜요? 내 돈인데 내가 내 돈 사지 왜 너한테 뭐 보고 사니? 그렇긴 한데 엄마 주식하게? 주식 계속 할 거야? 할 거야. 아니 엄마 나한테 교육도 받지 않잖아. 아니 네가 나중에 밥 먹으러 오면은 너한테 받으면 되지. 아니 잘하셨는데 뭐 이렇게 잔소리를 많이 하셨어요? 아니 약간 좀 걱정돼가지고. 왜요? 근데 그 상황에서 네. 이제 중요한 게 네. 야 너 그 뭐냐? 어. NIST? 무슨 소리예요, 엄마? NIST 아니야 그 종목이? 네. 무슨 소리야? TCCT예요, TCCT. 내가 그랬거든. 그러니까 너 그거 아직도 갖고 있니? 네. 아직도 갖고 있습니다. 너 지금 4월 말부터 갖고 있지 않았니? 네, 맞아요. 여러분들 맞잖아요. 네. 우리가 4월 말부터 갖고 있었고, 네. 그리고 4월달, 5월달 진짜 시장이 돌발 악재들이 정말 많았잖아요. 그렇습니다. 아니 누가 이한 대통령, 이한하고 미국하고 그렇게 사이가 안 좋은데 네. 이한 대통령이 미국산 헬기 타고 가다가
더 가시죠. 어떻게 알았습니까? 그래요. 그쵸? 뭐 HLB 사태도 HLB 있었고. 사태도 있었고 뭐 금투세도 그때 막 대왕고래 갑자기 딱 갑자기 거기다 맞아. 대왕고래도 막 터져버리고 막 하이에나도 터져버리고 수급을 다 뺏겨버렸어요. 네, 그때 진짜 비 오는 날 진짜 위뚜기 다 벗고 내가 가서 비 맞고 싶었어요. 네, 그 정도로 엄청나게 인재에 빠졌었는데 근데 반전이 일으킵니다. 6월달 초반부터 우리가 TCST 32%까지 올라갔었죠. 네. 근데 올라가가지고 이제 시작이다. 이제 시작이야. 하면서 이제 준비하고 있는데 6월 중순부터 네. 다시 한번 스키장을 갔다 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총 우리는 지금 2달 동안 N자를 3번이나 경험하게 생겼어요. 하지만 중요한 건 여기서 우리는 추가 매수를 안 했다는 거지. 네. 추가 매수를 안 했다는 거지. 추가 매수도 안 할 거고요. 그리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지만은 이 원통형 지금 TCST 투자 포인트 지금 빠지더라도 저는 되게 좋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요. 엄청나게 좋게 보고 있어요. 왜냐면은 네. 뭐 빠져서 사야. 빠지니까 이제 가격이 너무 싸니까 이제 사십시오. 이게 아니고요. 네. 앞으로 더 많이 올라갈 거니까요. 자, 그 타당한 근거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제가 얘기해도 바로 시기가 오진 않지만 네. 일단 우리는 결과를 바로 그날 당이나 이렇게 바로 당이나 맞서는 것보다 다가올 결과를 알아 우리가 우리 종목에 불안하지 않겠죠. 일단 그걸 보시면은 리비안, 테슬라 주가 급등은 전기차로 급등이 돼야 돼요. 전기차로 급등이 돼야 못해도 여기서 플러스 3%로 TCST 차고차고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기술적 반동으로. 네. 그리고 스테인리스 추가 투자 반동. 이 스테인리스가 뭐 하는 회사냐면은 네. 폭스바겐 회사예요. 네. 폭스바겐 회사고 폭스바겐이 이제 전기 자동차들을 모아가지고 그걸 하나의 집단을 만든 회사가 스테인리스입니다. 그럼 이 스테인리스가 이제 최근에 미국의 노스포트하고 있거든요. 그 노스포트하고 계약이 빠그라졌어요. 그러면 그 반사 이익이 네. 삼성 SDI로 갈 수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 부분만 발표되면은 못해도 10% 정도는 올라갈 겁니다. 그리고 테슬라 자체의 원통형 배터리 생산 폭이 반사 이익이지. 반사 이익이죠. 반사 이익이면은 여기서도 못해도 5% 정도는 될 거고요. 네. 제가 3%, 10%, 5% 얘기한 거는 소심하게 말씀드린 것뿐입니다. 더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지금 총 21%. 그렇지. 그리고 국내적 증명. 삼성 SDI하고 LG 에너지 솔루션이 네. 10월 아니고 파워의 원통형 배터리가 생산이 됩니다. 맞네요. 파워의 원통형 배터리는 먼저 LG 에너지 솔루션이 생산을 해요. 이거 몇 프로 오르나요? 이거는 못해도 한 17%. 우와. 이거 진짜 17% 이런 부분에 17% 올라가면 나 이제 그때부터 돗자리 펴야 돼요. 그때 우리 윤지 아나운서 나한테 정보해 오십시오. 아시겠죠? 좋습니다. 레드 보살로 있을 테니까. 레드 보살은 여자한테 하는 말 아닌가요? 보살은 여자 아닌가요? 뭡니까 남자는? 동작. 모르겠어요. 얘도 동장군. 얘도 동장군. 알겠습니다. 네. 동장군 그 귀신 아닌가? 동자 장군님. 장군님. 레드 장군. 얘도 장군님. 동장군은 귀신이잖아요. 그 저승 귀신이잖아요. 모르겠어요. 어쨌든. 근데 이 부분은 17% 정도가 상승할 거라 보고 있어요. 네. 자, 여러분들 지금부터 어메이징한 부분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 뭐죠? 자, 또 갑자기 몸이 아파지고 있어요. 왜요? 시기가 왜요? 오고 있습니다. 자, 일단 여러분들 삼성 SDI 2월달 차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뿅. 삼성 SDI. SDI가 아니고 TCST 2월달 차트 한번 보도록 할게요. 뿅. 자, 여러분들 2월달에 어느 정도 최고점 계속 찍고 올라갔어요. 저게 저때가 무슨 일이 있었죠? 원통형 배터리 삼성 SDI가 원통형 배터리의 제조 쪽으로 생산 준비. 이 기대감에 원통형 배터리 주들이 계속 올라갔습니다. 저때 네. 최저 저가가 얼마였죠? TCT 43,000원이었습니다. 근데 어떻게 됐습니까? 8만 원까지 올라갔었어요. 와, 85,000원까지. 네, 85,000원까지 갔었습니다. 걱정할 거 없어요, 여러분들. 근데 저 상황에서 지금 갭상승이 터지기 전까지는 2차 전지가 기술적 반동 계속 올라갔었어요. 네. 에코프로 차트도 저때하고 똑같아요. 그러니까 에코프로 움직이면은 TCT도 같이 움직이면서 기술적 반동은 못해도 20~30%가 올라가는 거고요. 저기서 원통형 배터리 시즌이 그때 2월달에 터져가지고 85,000원까지 간 겁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은 그때는 삼성 SDI가 올렸다고 하면은 이번에는 어디겠습니까? LG 에너지 솔루션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지금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게 LG 에너지 솔루션이 공장이 미국에서 중단이 됐대. 중단이 됐는데 원통형 배터리도 안 되는 거 아니에요? 막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내가 항상 말씀드렸죠. 정치는 이 정치하고 네. 그다음에 사업 부분을
여러분들 주식하고는 뗄 수가 없는 관계입니다. 나하고 윤지훈 아나운서하고 방송하면서 서로 뗄 수가 없는 방송 파트너하면은 네. 그들 역시 마찬가지인 거죠. 주가하고 정치 외교도. 근데 잘 생각하세요. 삼성 SDI하고 LG 에너지솔루션이 왜 공장을 준다는 하더라도 원통형 배터리 왜 자꾸 생산할까요? 왜죠? 한 2초 정도 참 이렇게 고민하다가 이렇게 얘기해야지. 왜죠? 이렇게 얘기하면 자, 여러분들 왜죠? 한번 말씀드릴게요. 네. 삼성 SDI하고 LG 에너지솔루션은 네. 미국에서 보조금 혜택을 못 받고 있어요. 못 받고 있어요? 보조금 혜택을 못 받고 있어요. 보조금 못 받고 있고 네. 그리고 각형 배터리는 이미 중국한테 밀리고 있고요. 어허. 그렇다고 하면은 지금 사상 최초로 지금 삼성 SDI하고 LG 에너지솔루션은 매출을 또 하나의 매출을 계속 만들어야 합니다. 사각형 배터리 아무리 기술 줘봤자 뭐해? 네. 중국한테 가격 때문에 밀리고 있는데, 그렇죠? 그러면은 품질 아무리 좋아졌자 뭐해? 뭐 이게 진짜 중국한테 기술력이 밀리는 건 아니지만은 가격이 가성비에 밀리는 거니까. 그러면은 또한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에는 삼성 SDI하고 LG 에너지솔루션이 보조금이 혜택이 안 된단 말이에요. 왜냐면 각형 배터리 중국 걸 갖고 오면 혜택이 되겠는데 이 배터리 자체는 일본의 파나소닉이 있단 말이에요. 파나소닉이 있으니까 혜택을 못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들 입장에서는 지금 원통형 쪽으로 새로운 수익을 창출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공장을 준다 하더라도 원통형 배터리 부분을 계속 생산을 하겠다. 지금 그 입장이고요. 그리고 여러분 두 번째는 이렇게 또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네. 삼성 SDI. 이번에 LG 에너지솔루션하고 삼성 SDI하고는 우리나라 2차 전지의 물과 기름입니다. 그러면은 LG 에너지솔루션이 이제 우리 원통형 배터리 이제 생산 이제 파워 때부터 양산 시작하고요. 이제 테슬라 고객님, 저기 파나소닉 고객님, 우리 고객님들 저 이제 원통형 배터리 만들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우리 거 보러 와주세요. 그렇게 언론에다 내놓겠죠. 네. LG 에너지솔루션은. 그러면은 이제 한쪽에 아까 제가 이 삼성 SDI하고 LG 에너지솔루션이 물과 기미하고 있잖아요. 네. LG 에너지솔루션이 기미하고 없나? 이제 물 쪽 삼성 SDI 쪽에서는 엄청나게 전략 회의를 하겠죠. TMF 팀을 또 구축하겠죠. 네. LG 에너지솔루션이 저거 양산 준비하고 이렇게 하면 우리 밀리는 거 아니야? 안 되겠다. 우리도 해야겠다. 발표하자. 그래요. 우리도 발표하자. 우리도 발표해가지고 일단 고객들을 끌어당기자. 그리고 우리 주가도 어느 정도 가치성이 이 정도는 있다. 이렇게 언론에다 배포를 하자. 즉 LG 에너지솔루션이 1차로 발표하고 네. 그다음에 2차로 삼성 SDI 2차로 발표하면은 주가는 금방 8만 원까지 간다는 겁니다. 좋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 전환사채. 이 전환사채가 솔직히 이거 그냥 없어진 것 같아요, 이제. 아닙니다. 아니에요. 왜냐면은 아니니까요. 아니니까 왜 자꾸 그거야. 이게 왜 그러냐면은 이 표면 이자율 0%면은 잘 네. 생각해 보세요. 네. 제가 돈이 필요해요. 제가 10,000원이 필요합니다. 아니 10,000원이 필요해가지고 우리 윤지훈 아나운서한테 아니 지훈 씨, 내가 갈 때 택시비가 없는데 나 이자는 못 줘. 이자는 못 주지만 내가 얼마나 줄게요. 얼마나 줄 테니까 이게 나중에는 지금 10,000원짜리 어음이지만 네. 지훈 씨 이게 나중에 1,500원짜리요. 제가 해서 드리겠습니다. 이자는 없습니다. 그러면은 아나운서님 입장에서는 제가 만약에 발전한 삶이라고 하면은 네 좋아요. 주가를 받을게요 이렇게 얘기지만 제가 만약에 이렇게 발전된 삶이 아니야 그러면 뭐야 이 넉만원 이렇게 생각하고 이제 돈 안 빌려주겠죠. 네. 그렇죠. 근데 표면 이자율은 0%에다가 이거를 이제 보통 55,000원 해주겠다. 지금 TCCT 지금 48,000원, 그래요. 49,000원인데 이걸 55,000원 해주겠다고 합니다. 근데 그거를 이틀 만에 3일 만에 자금 조달을 완전히 해버렸어요. 그러면은 이게 주가가 상승하는 게 맞는 건데 이번에 아이러니하게 주가가 상승이 안 됐어요. 스카이 문서 테크놀로지라든지 이 전환사채 이제 표면 이자율 0%면 엄청나게 호재성은 계속 네. 올라갔던 종목들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TCCT도 제가 볼 때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이 부분이 안 터져서 이 부분도 같이 안 터진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하나의 호재라도 만약에 주목을 받는다면 또 다른 이슈까지도 부각이 될 수 있다라고 이해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TC 스틸에 사실은 이렇게 호재가 많은데 아직까지 조금 소외되어 있는 기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만약에 지금 우리 시청자분들이 약간은 손실을 보고 계시긴 하지만 그래도 앞으로 뭐 30%까지
30%까지 향후에 상방을 열어두고 있기 때문에 저희와 앞으로도 혹시 이 종목으로 함께 공략을 좀 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더 구체적인 투자 전략을 받아가실 수가 있겠고 저희 시청자 게시판에서 받아가실 수가 있습니다. 카메라로 QR코드 스캔만 하시면 저희와 함께 하실 수 있으니까요. 앞으로도 다양한 종목들에 대해서 가격 전략까지도 받아보고 싶으신 분들은 지금 생방송 중에 빠르게 입장해 주시면 함께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뭐야 이 사람들. 자, 2차 전지에서 이제 드디어 다음 이슈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삼성전자가 구글이랑 퀄컴이랑 손을 잡고 같이 이 XR 플랫폼을 개발을 해서 올해 안에 출시를 한다고 합니다. 어제 정말 오랜만에 이 XR 관련주들이 좀 반등이 나와줬는데 이 이슈에 대해서 전문가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사실 일주일 전에, 2주 전에 SR 관련주, 이 메타버스, 네. 메타버스 관련주를 이제 정리하신 분들은 잠을 못 자고 있겠죠. 좀만 더 가지고 계셨으면. 그러니까요. 사실 메타버스가 그동안 조정이 정말 많이 됐었어요. 네. 사실 2차 전지하고 거의 맞먹은 만큼 떠지지 않았나. 근데 어제 그동안 삼성이 맨날 말로만 준비하고 있다고 계속 1년, 2년 전부터 발표했다가 네. 이제 엊그제였죠. 삼성전자가 구글과 개발 중인 메타 플랫폼을 연내 출시하겠다. 공식적으로 발표가 되면서 어제 MP하고 덱스터, 메스터가 엄청나게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네. 이 MP, 덱스터, 메스터가 메타버스 관련주여서 상승을 하다 보니까 F의 비전 프로, 프로 비전인가? 비전 프로입니다. 비전 프로. 이 비전 프로 관련주인 4x4 선의 시스템도 그리고 나무가가 갭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죠. 네. 일단은 MP는 저는 추가적으로 더 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네. MP 한번 차트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MP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오늘도 갭상승 중입니다. 그러네요. 어제 상한가에서 약간 좀 풀리긴 했는데요. 네. 상한가에서 풀리긴 했는데 오늘 같은 시장에서는 또 시장이 많이 안 좋잖아요. 반도체가 빠지고 있잖아요. 네. 반도체가 빠지고 있으니까 그 수급들이 또 MP 쪽으로 수급이 형성이 되지 않았나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MP가 더 상승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네. MP 가지고 계신 분들은 뭐 다음 주까지 보셔도 상관이 없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좋습니다. 지금 이번 이슈와 관련해서는 아마 다음 주까지도 다시 한 번쯤 부각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여러분들이 신경 써서 이런 종목들을 지켜보셔도 좋겠다고 말씀을 해주셨고 그 중에서도 MP 그리고 4x4 이런 종목 두 가지를 유망하게 선정을 해주셨으니까. 이거 사실 4x4는 비전 프로, 네. F의 그 비전 프로 있잖아요. 400만 원짜리. 아우 너무 비싸요. 맞아요. 그것 바에는 제가 그냥 안 쓰고 말지. 근데 그 F 비전 프로 해가지고 네. 과거 엄청나게 상승했던 종목입니다. 오호. 이 메타버스가 관련주가 올라가면은 네. 이 4x4도 올라가는데 사실 4x4는 F 쪽의 비전 프로, 애플이 메타버스를 어떻게 하겠다. 이 메타버스 가상현실에 대해서 애플이 어떻게 준비하겠다에 따라 가지고 네. 올라가는 게 4x4거든요. 네. 예전에는 삼성 쪽으로 대장주가 선의 시스템이었어요. 어허. 여러분 선의 시스템 한번 차트 보도록 할게요. 네. 예전에 이 메타버스의 삼성 쪽 대장주가 선의 시스템이었어요. 근데 이 선의 시스템이 요즘 좀 많이 꼬꾸라졌다가 다시 메타버스 관련주들이 올라가니까 횡보 잡으면서 천천히 올라가고 있죠. 네. 주가가 어떻게 보면은 이 보통 다른 종목들 같은 경우는 진짜 뭔가 튼튼해 보이지 않다 그런 느낌이거든요. 근데 이 선의 시스템 같은 경우는 네. 차트상으로는 되게 튼튼해 보여요. 그래요? 떨어져도 조금 더 지고요. 오. 약간 좀 답답한 종목이기도 하지만 네. 그래도 이 선의 시스템 종목 같은 경우는 약간 좀 최근에 부각을 받고 있고 과거 삼성전자가 메타버스 어떻게 하겠다에 따라 가지고 최고로 대장주에 올라갔던 게 선의 시스템입니다. 좋습니다. 선행 시스템은 약간 답답하긴 하지만 그래도 좀 안전하고 탄탄하게 움직여주는 종목이다라고 그렇죠.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이슈는 여러분들 다음 주까지도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연내에 출시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아마 그 전에도 올해 안으로 또 한두 번씩은 더 주목을 받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HLB 관련해서 어제였죠. 그 간암 치료제 리보세라닙이 이전에 원래 그 FDA 신청을 했다가
보완 요구를 받았었는데 뭐 다시 보완 뭐 할 게 없다라고 얘기를 했다가 다시 재심사를 신청해야 된다라고 이슈가 나오면서 어제 시간 내에서 하한가가 일제히 나왔습니다. 그런데 서류를 보완해서 다시 제출을 해야 된다고 하고 이게 뭐 언론 보도에서 먼저 한 10월쯤에 빨라야 10월이라고 나왔는데 또 사측에서는 늦어도 10월 안으로는 무조건 끝난다라고 입장을 내놨습니다. 이 정말 문제 있어요, 봐요. 진짜 HLB. HLB. HLB 진짜 문제 있는 종목이에요. 그렇습니다. 이거 사실 뭐 약품이 좋아가지고 임상이 된 것보다 주가 관리는 정말 잘하는 것 같아요. HLB가. 와, 기대감에 굉장히 많이 기대감에 더 올랐었는데. 올라간 게 많지. 누가 보면은 이 임상이 성공한 줄 알겠습니다. 누가 보면 임상이 성공한 줄 알겠어요. 근데 자꾸 재심사 신청 서류 보완에 9월 10월 제출해야 한다. 간암 치료제가 어떻게 한다. 자꾸 이렇게 얘기 나오니까 HLB 그룹주들이 다 무너질 수밖에 없잖아요. 또. 상승한 만큼 계속 무너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HLB 같은 경우는 약간 좀 우리가 이게 뭐라고 할까? 피해야 하지 않을까? 그렇습니다. 피해야 하지 사실 않을까? 그 하락을 했다가 최근에 또 상승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당시에도 제가 이 이슈를 전문가님께 여쭤봤을 때도 지금 오른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절대 쳐다보시면 안 된다고 말씀을 해드렸습니다. 저희 시청자분들이라면 아무래도 이런 종목들 리스크 감수하시면서 그러니까. 매매하시지 않았을 것 같아요. 저희는 그렇게 믿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한전과 아랍에미리트가 이르면 9월 말에 전력망 구축 계약을 체결한다고 합니다. 전선 관련주들 다시 한번 오를 수 있을 것인지 사실 구리 가격이 다시 한번 오르고 있다고 하는데 최근에 고점을 찍었다가 내려왔거든요. 다시 한번 반등을 하는 추세라고 합니다. 그리고 뭐 너무나도 수요가 많아서 6년 뒤에는 온 세상에 구리가 다 동난다고 해요. 예전에 10년 전에 네. 30년 전이구나. 네? 1994년도에 저기 서울 세종구 그 세검로에 거기 정말 네. 그쪽에 판잣집에서 살았었거든요. 네. 근데 그쪽에 예전에 우리 집 뒤쪽에 굴이 엄청 많았어요. 구리? 네, 굴이 어허. 버려진 굴이 전선들. 그걸 갖고 모았어야 했는데 그게 아쉽네. 그 얘기를 하시려고. 자, 그래서 구리로 전선을 또 만들잖아요. 네. 전선 관련주들 전문가님 어떻게 보시나요? 어제 세명전기가 또 완전히 급등을 했죠. 저는요. 이 전선에 대해서 솔직히 얘기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래요? 왜냐면은 전선 이거 완전히 투심 이거 완전 히 테마주고 이거 완전 히 도박주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면은 다음날 막 상가 가고요. 막 다음날만 20%까지 올라가고요. 어허. 근데 그만큼 이 전선주들이 네. 계속 이슈가 발생이 되는데 네. 근데 기술주도에 빠질 땐 전선주들이 계속 올라가거든요. 이거 되게 희한해요. 뭐 어떻게 보면 예전에 품조주가 주구사 양지사였잖아요. 근데 지금은 품조주가 완전 전선주로 돼버린 거야. 장이 안 좋을 때 수급이 몰리는 그리고 섹터. 솔직히 아나운서님, 네. 이 구리가요. 이때 가격보다요. 네. 이 중간 근방 있잖아요. 네네. 이때 더 상승한 게 더 많았어요. 그래요? 그럼요. 왜냐면 구리 가격이 높았다고 해서 그때 전선주도 그때 이렇게 상승했습니까? 그때는 어허. 상승 안 됐잖아요. 그래요? 23년 1월 달에는 이 전선주들이 계속 올라가지 않았어요. 음. 근데 이때 지금처럼 올라간 체감이 안 나고 갑자기 구리가 그렇게 최고점 뚫지도 않는 상황인데 네. 이런 상황에서 전선주들이 올라갔다는 거는 저는 투심으로밖에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뭐 구리 가격이랑 연관이 된다고 하지만 정작 뭐 관련주들 주가를 보면은 정확히 뭐 구리 가격에 따라간 건 아니기 그리고 때문에.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네. 여기에 저는 다 세력들이 있다고 보고 있어요. 세력이 있다. 네. 왜냐하면은 네. 당이나 개인 투자자들도 확신이 없는 거야. 어허. 왜냐? 이 종목들이 되게 웃긴 게 뭐냐면은 네. 당이나 올라갔다가 다 윗골이 당이고 제자리 지켜주면서 끝난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그래요. 이 전선주들은 계속 올라갔다가 윗골이 탁탁탁탁탁 이게 올라갔다가 툭툭툭 올라가요. 근데 또 밑에서 파란색 불이 툭툭툭 이게 빠지면 이렇게 하다가 이게 두꺼웠던 이 꽉 찬 양봉이 이게 찌그러지거든. 찌그러진 상태에서 계속 거래량이 줄어들거든. 그러니까 즉 개인 투자자 확 도면 갑자기 툭툭툭툭 이렇게 하면서 딱 빠지는 거예요. 세력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전선 쪽은 저는 세력주들이 좀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은 피해를 보시지 않도록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지금 자료가 굉장히 많은데
정아님, 저희 방송 마칠 시간이 됐어요. 아니 벌써 그렇게 됐습니까? 아니, 로봇 얘기해야 되는데 이거 월요일날 11시 방송은 나도 2시간 연속해야겠구만. 두산 로보틱스 얘기도 해야 되고 하는데. 아유, 여러분들 일단 급하게 얘기하도록 할게요. 네. 말 좀 빨리 하자. 자, 두산 로보티스하고요. 네. 그다음에 레인보우 로보티스. 네. 이거는 제가 잠시 후 게시판에서 알려드릴 시청자 거고요. 게시판에서. 네. 그리고 다음 점을 넘기시다. 좋아요. 음. 저희 그 카메라로 QR코드 스캔하시면 여러분들 자료 받아가실 수 있습니다. 보세요. 지금 이게 문제도 QR코드가 문제니까 한국정보인증 오늘 한국정보인증 상승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요. 그렇죠. 한국정보인증 KG 이니시스, KG 모비니어스 이 점부터도 체크하시고요. 아니, 유럽의 아이폰에서 삼성페이를 쓸 수 있다고 합니다. 아. 삼성페이 관련주들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이폰이 많이 착해진 것 같아요. 그래요. 느낌이. 뭐 유럽에서 이렇게 맞다 보니까 이제 좀 반성을 많이 하고 있어요.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밸류업 같은 소리 하고 2차 전지 쪽으로 밸류업을 해야. 오케이, 이 정도만. 그렇습니다. 저희 남은 자료들 더 많이 있는데 아. 게시판에서 공유해 드릴 테니까 저희 이제 한 1분 정도밖에 안 남았어요. 저희가 사라지고 나서도 QR코드 잠깐 띄워 드릴 테니까요. 빠르게 입장하셔서 정보 무료로 받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저희는 또 월요일에 낮 12시 방송으로 찾아뵐 거니까 꼭 다시 찾아와 주시면 되겠고요. 주말 동안 비 조심하시면 좋겠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주가 상승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주말 지내고 월요일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